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챙기며 식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아주 유익한 이야기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그 소중함을 쉽게 잊게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고 흔한 모양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누구나 익숙한 식품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예로부터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달걀에는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달걀은 이를 아주 간편하고 맛있게 제공해주는 식품입니다. 또 비타민 D도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콜린 역시 주목할 만한 성분입니다. 달걀을 잘 챙겨 먹는 것은 그래서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뇌 기능 유지, 눈 건강 보호까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달걀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먹는 시간, 조리 방법,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건강한 달걀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식사 전 위장을 따뜻하게 예열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바로 달걀을 먹으면 위가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찬물과 함께 먹게 되면 위장 근육이 수축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식 예를 들어 따뜻한 고구마나 죽 등을 먼저 먹고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달걀의 소화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달걀을 먹고 나서 어떤 음료를 곧바로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은 소화에 방해가 되거나 달걀 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산 성분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고 나서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이런 음료들을 피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달걀의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을 오래 삶거나 강한 불에서 바삭하게 굽게 되면 노른자 속의 지방이 산화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때는 반숙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대략 물이 끓기 시작한 뒤 6분 정도 익히면 노른자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프라이로 먹을 경우에는 불을 약하게 해서 기름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식용유는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고 팬을 미리 약간 덮인 뒤 달걀을 넣고 은근히 익히면 더욱 좋습니다. 조리 외에도 식사 시점과 섭취 양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같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주 34회 정도로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위장의 활동성도 줄어들고 자칫 체하거나 더부룩함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보다 점심에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에는 1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부드럽게 조리된 형태로 먹는 것이 편안합니다. 삶은 달걀보다는 술안, 스크램블, 오믈렛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조리 형태가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70대 이후에는 식사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달걀 역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1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로 횟수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준비된 달걀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리 방법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특히 삶은 달걀을 준비할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 6분에서 7분 정도 익혀야 노른자가 부드러운 반숙 상태가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노른자가 퍽퍽해지고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위장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스크램블하거나 술안처럼 조리하면 노화된 소화기관에 훨씬 수월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많이 쓰거나 튀김 형태로 조리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노른자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흰자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만 따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심심할 수 있는 흰자 요리를 조금 더 맛있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달걀 섭취 시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당 섭취 횟수를 2-3번 정도로 조절하고 되도록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방해하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을 보관하는 방법도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달걀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지만 문 쪽이 아닌 내부 깊숙한 칸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은 자주 열리고 닫히면서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관 중인 달걀은 되도록 조리 전에 물에 담가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물 위로 뜨는 달걀은 오래된 것이고 바닥에 가라앉은 달걀은 신선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위생과 신선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한 꼬집 넣는 것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잘 까지고 조리 후에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 식사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껍질이 너무 단단하게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급하게 찬물에 넣으면 껍질과 내용물 사이가 수축되면서 껍질이 쉽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물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는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체온과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의 노른자 색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노른자가 진하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른자의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붉거나 진한 색일수록 영양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색보다 신선도와 조리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달걀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껍질에 금이 가 있지는 않은지, 냄새가 이상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무심하게 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익숙한 식품일수록 더 정성껏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그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달걀은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무심하게 먹으면 불편함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걀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화 능력,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과 방식으로 먹더라도 몸이 반응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기준보다는 내 몸에 맞는 섭취 패턴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음식과 식사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달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진 상태이거나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2개 이상 먹는 것을 피하고 다른 반찬과의 궁합을 고려하여 소화가 쉬운 식단 구성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고구마나 감자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기 많은 고기류나 튀김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분위기와 속도입니다. 식탁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 하나도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꼭꼭 씹고 입안에서 충분히 섞어 넘기면 소화 효소가 활발히 작용하며 흡수도 잘 이루어집니다. 속도가 아닌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 달걀 섭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달걀 하나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 중심의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가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위장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달걀 하나만 먹는 아침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의 죽이나 고구마, 바나나 등 부드러운 음식을 함께 곁들이면 훨씬 낫습니다. 아침 식사가 어렵다면 점심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일상 속 작은 팁들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삶을 때 계란의 뾰족 한쪽이 위로 향하도록 하면 삶은 뒤에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을 까거나 자를 때 더 보기 좋고 반찬으로 쓸 때도 모양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런 점들이 식사 시간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삶은 달걀을 냉장고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겉껍질과 속 내용물 사이가 점점 들뜨게 되는데 이로 인해 껍질을 벗길 때 내용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껍질을 까기 전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 두면 내부가 다시 부드러워져서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이처럼 간단한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저장과 조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껍질에 묻은 오염물질이 알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가볍게 물에 헹궈주거나 티슈로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알이 갈라졌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오래된 알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조리도구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걀을 프라이할 때 쓰는 팬은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너무 오랫동안 고열로 조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음식에 유해 물질이 묻어날 수 있고 고열로 인한 산화는 음식 본연의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팬을 잘 식힌 뒤 세척하는 습관도 함께 들이면 좋습니다. 결국 달걀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게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몸의 상태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조리하는 방식, 먹는 시간과 양, 그리고 나만의 몸 상태에 맞춘 섭취 계획. 이 모든 요소가 합쳐졌을 때 달걀은 건강한 일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 달걀은 아주 믿음직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식습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단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며 식탁에 올리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섭취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점심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위장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 대신 점심에 달걀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장 상태가 건강하고 소화가 원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시간은 개인의 소화 리듬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영양입니다. 달걀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 삶은 감자 같은 부드러운 채소와 곁들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달걀 속의 지방과 단백질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궁합입니다. 반면에 튀김류,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간식으로 달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단, 배가 고플 때마다 달걀을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음식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칫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 달걀을 먹을 경우에는 반숙 상태의 삶은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은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오후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달걀의 크기와 질감에 따라 섭취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작고 마른 달걀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질감이 느껴지는 신선한 달걀이 좋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조리 시에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맛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구입 후에는 오래 보관하지 말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하며 가능하다면 조리 직전까지 냉장 보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걀을 삶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찬물에서 시작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 바로 넣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쉽게 갈라지고 내부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찬물에서 시작해 서서히 끓이는 방식이 좋으며 삶은 뒤에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가 껍질을 까는 것이 손과 위장 모두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껍질을 쉽게 벗기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실용적인 팁은 달걀을 먹기 전 가볍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는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선한 달걀은 흔들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으며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고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부에서 이미 상하기 시작한 달걀은 냄새나 질감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감각적인 점검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도 달걀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과 달걀을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식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효소의 작용이 촉진되고 위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부담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식후에 바로 누워버리거나 찬 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더디고 불편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을 자주 먹다 보면 한동안 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다른 형태의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삶은 달걀이나 프라이드에 머무르지 말고 수란, 오믈렛, 채소와 함께 볶는 달걀 볶음, 된장국에 살짝 풀어 넣는 방식 등으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리법도 기름 사용량이나 조리 온도에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드럽고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감각은 더욱 섬세해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더 정성 들여야 하고 한 번의 식사에도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달걀은 그렇게 나를 돌보는 시간에 곁들일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 이점이 따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꾸준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조리된 달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루에 두세 개씩 먹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어떤지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식재료에 대한 민감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이 변해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익숙한 달걀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달걀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기 위해 무심하게 입에 넣는 것과 오늘 하루 나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달걀을 음미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순한 식사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식단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식탁을 정갈히 차리고 조용히 앉아 음식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걀 하나를 삶고 껍질을 벗기며 흘러나오는 김을 바라보고 촉촉한 노른자의 색과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입에 넣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식사가 됩니다. 꼭 특별한 날, 값비싼 식재료가 있어야만 건강한 식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익숙한 음식 하나에 정성을 더하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달걀은 신체적으로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을 제공하고 정신적으로는 식사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는 중에도 식사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달걀은 특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변화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조롭지 않게 하루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달걀 한 개를 어떻게 준비하고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훌륭한 생활 방식입니다. 달걀은 조리 방법에 따라 성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드럽게 스크램블하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반숙으로 삶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날달걀을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방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해졌거나 과거 식중독을 겪은 적이 있다면 날달걀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해 조리한 달걀이 소화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달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 중 하나는 식욕 조절입니다. 달걀은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다른 음식에 비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식후 졸음이나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은 몸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안정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달걀은 더없이 유용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속 혈류도 느려지고 결국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루에 달걀 하나만 꾸준히 먹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단백질의 공급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달걀은 가격과 조리의 용이성, 흡수율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입니다. 과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섭취하면 그 자체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달걀을 먹고 난 뒤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입안이 텁텁하거나 예전보다 식욕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내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유연함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리하게 먹거나 몸의 반응을 무시한 채 반복해서 섭취하면 결국 부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함이라는 말을 새겨야 합니다. 달걀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것이 좋다는 기준도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권장사항일 뿐, 나에게 맞는 기준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달걀을 조금 더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입맛이 없을 때는 하루 이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은 때때로 휴식을 필요로 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때 건강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처럼 달걀은 하나의 음식이지만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식사의 의미를 되묻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게 만들며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삶이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갈수록 오히려 이런 단순한 음식 하나에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늘 내가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달걀은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편해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가치를 쉽게 간과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단에 복잡한 음식을 채우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밀도 있게 담긴 음식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달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조리 없이 그저 따뜻한 물에 부드럽게 삶은 달걀 하나만으로도 식탁이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음식들을 잘 조합하고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식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달걀 하나가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매 끼니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적절한 간격으로 꾸준히 챙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달걀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할 경우 신체 리듬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영양 있는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내부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은 수면, 소화, 배변 활동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식후 졸음이 덜하고 밤에 더 쉽게 잠드는 경험 역시 일정한 식사 리듬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먹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틀어놓는 대신 눈앞의 음식에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집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이 편안해지며 그것이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달걀은 단지 영양소의 집합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작은 한계를 통해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조제를 찾거나 복잡한 식단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그렇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음식, 일정한 식사, 안정된 습관 속에서 가장 잘 반응합니다. 달걀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작고 둥근 식재료 하나가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달걀을 단순히 익숙한 음식이 아닌 돌봄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전환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 그 첫걸음을 매일 아침 부드럽게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몸과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달걀을 챙기기 위한 정리된 실천을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편안하게 해두세요. 달걀은 점심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되도록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 보세요. 식사 중간에 달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료는 피하시고 식후엔 조용히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시에는 냉장고 내부 깊은 곳에 두고 껍질에 금이 가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은 되도록 넉넉히 남은 것으로 선택하고 조리 전에는 소리나 무게감, 물에 담갔을 때의 반응 등으로 신선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조리도구나 요리법도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정성껏. 너무 바쁘면 삶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는 시간과 열의 강도는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에는 마음을 조금 비우고 달걀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 담긴 수고, 땀, 그리고 영양을 온전히 느끼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회복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몸도 마음도 진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결국 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달걀처럼 소박한 음식도 그 정성을 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치기 쉬운 음식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달걀 한 개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이 조용한 돌봄이 하루하루를 가꾸고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식탁에 달걀 하나를 올릴 준비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